최대한 많은 의원들, 지역위원장들, 당원과 소통하고 설득하겠습니다. 출마하지 말라는 건 정계 은퇴와 같다는 말씀은 어떤 뜻이신가요? 지금 당 상황이 정말로 비상 상황입니다. 지금 예를 들자면 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불을 끄는데 제가 동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있는 것은 그건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전 대표는 지금 국민의당의 상황을 불난 집의 상황에 비유했습니다. 누구라도 와서 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하지만 안 전 대표의 출마를 반대하는 의원들의 얘기는 전혀 다릅니다. 대화를 하고 나서 반대하는 의원들은 벽에 대고 얘기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안철수 후보는 정치권에서 이미 꺼진 불처럼 되는 거다. 근데 본인이 미래를 갖고 이렇게 자꾸 이러면 본인만 죽는 게 아니라 모두 당도 죽이고 모두 죽이고 이런 말씀드렸어요. 같은 한국말 쓰고 있는데 도대체 소통이 안 되는 이게 언어인 것 같다. 그냥 자기가 나름의 어떤 그 동상과 허상에 기초하는 어떤 자기 나름의 비전과 논리를 만든 다음에 그걸 가지고 누군가를 설득하려고 하니 되겠냐. 상당히 흥미로운 게 김병민 박사님 두 분 다 불 얘기를 했어요. 네. 안철수 대표의 불은 집에 불 난데 내가 불을 꺼야 된다. 그런데 황주영 의원은 당신이 꺼진 불이다. 그러니까요. 꺼진 불도 다시 보자라는 얘기가 있는데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네, 안철수 전 대표의 전당대회 출마에 대해서 간단하게 생각할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 주말 동안에 국민의당 의원들이 긴급 회동을 했습니다. 주말에 이 무더운 여름 7말 8초 휴가 기간인데 국민의당 의원들 한 10명 정도가 모여서 회동을 했다는 건 간단한 상황이 아닌 거거든요. 모여서 긴급 회동을 하고 그 회동 결과를 가지고 어저께 안철수 전 대표 찾아간 거예요. 당시 출마해서 안 됩니다. 출마하면 진짜 당이 다 죽습니다라고 간곡하게 설명했는데 벽을 보고 얘기하는 것 같다. 외계인과 대화하는 것 같다는 얘기를 했던 게 이미 안철수 전 대표는 결정 다 했거든요. 결정 다 했다? 결정 다 했고 지금 출마 선언까지 하고 세간에 지금 모든 사람들부터 욕을 먹으면서도 내가 가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그만두라는 건 나보고 정계 은퇴하라는 것 아니냐라고 안철수 전 대표가 강하게 반박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어제 국민의당에서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사실상 이번 전당대회 룰을 결정하게 되는데 결선 투표제를 도입한 거예요. 안철수 전 대표가 만약에 처음에 50% 네. 이상을 못 얻으면 나머지 2위 후보랑 다시 한번 붙는다. 그렇죠. 지금 천정대 의원, 정동영 의원이 이미 사전적으로 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안철수 전 대표와 3파전으로 세게 붙게 되면은 두 분의 단일화가 없으면 안철수 전 대표가 유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결선 투표가 있게 되면은 안철수 대 비안철수 구도가 형성되게 되기 자연스럽게 시작하면서 단일화가 된다. 1대1 구도. 그래서 사실상 호남에 있는 의원들 중심으로 있는 구도와 안철수 전 대표가 얘기하는 극중주의, 이 사실상 중도 노선에 대한 구도가 세게 맞붙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는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 투표하자고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예. 이 결선 투표 하지 말자고 할 명분도 없어요. 그래도 안 되고. 예, 그래서 전당대회에서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갖고 나왔는데 굉장히 또 흥미로운 대목은 다 안철수 전 대표 나온 거 명분 없다라고 욕을 하고 있는데 그럼 안철수 전 대표를 빼고 나면은 국민의당의 사이를 뭐 묘안이 있냐라고 하면 그 묘안도 없잖아요. 정동영 천정배도 좀 부족하다. 그러면서 국민의당의 지지율이 조금씩 오르고 있다라고 하는 또 안철수에 대한 역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당 지지율은 또 올라요. 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지금 정치 시즌이 아니거든요. 예. 정치 뉴스가 없는데 오로지 한정당을 얘기하고 있는 국민의당과 안철수 전 대표의 얘기가 있기 때문에 안철수 전 대표가 미우나 고우나 여전히 정치인으로서 저는 꺼진 불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정말 우리 김병민 박사님 참 정치적인 그 이면의 해설까지 잘해주시는데 이상돈 의원은 더 심한 얘기했습니다. 벽 대고 얘기하는 것다. 헛소리 영어로 저렇게 얘기하는데 깨끗한 정치의 상징 겸손한 등은 다 없어졌고 터무니없는 나르시시즘밖에 남지 않았다. 자기가 최고라는 나르시시즘 밖에 남지 않았다. 엄청난 센 발언들이 지금 나오는 건데 국민의당 내부 분위기를 가장 잘 아시는 김우식 교수님 예. 난리 났어요. 지금 저도 사실은 이제 안철수 대표하고 좀 친한 사이고 실제로는 이제 당대표 출마 관련해서는 저도 의견을 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당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다. 뭐라고 냈습니까? 네, 당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두 번째는 지금 나오는 것은 비난이 굉장히 강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다른 대안을 좀 제시해 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다른 대안의 인물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비난을 감수하고 나서도 당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나오는 걸 대안이 없었다? 예, 알고 있고요. 예. 지금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저는 이 당대표 출마를 둘러싸고 안 대표 출마를 막는 사람과 강행하려는 안 대표 사이에 어떤 입장을 편을 들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박수선 지금 비대위원장 입장이 제일 정확하다고 봐요. 박수선 비대위원장 입장은 뭐냐면 안철수 대표의 출마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반대편에서 즉 다시 말하면 정동영 천전백 측에서 열심히 경쟁을 해서 안 대표를 낙선시키면 되는 거다. 예. 안 대표를 낙선시키면 되는 거지 나오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건 맞지 않다라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그 리포트에 나왔습니다만 황교안 의원이 지금 전당대 준비위원장입니다. 그러니까 전준 위원장이고 경선의 룰을 정하시는 분인데 전당대 준비위원장이라는 공식 타이틀을 가진 분이 사실상 안 대표 출마를 강력하게 만류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박수선 비대위원장의 공식 이야기예요. 어쩌면 당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당대표 출마와 관련한 개인의 입장을 밝히지 말아달라고. 옳지 않다. 저는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안철수 대표의 출마 여부를 놓고 사람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국민의당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리고 국민의당의 향후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국민의당의 향후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놓고 이번 당대표 선거를 계기로 아주 화끈한 논쟁이 붙었으면 좋겠어요. 정동영 의원도 하고 싶은 이야기 하고 안철수 대표도 하고 싶은 이야기 하고 해서 정말 당의 정체성과 향후 진로와 핵심 가치에 대한 전 당원적인, 전 국민적인 화끈한 논쟁이 한번 이번에 벌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결과로 논쟁의 결과의 승리자가 결국 당대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치 전문가인 박선식 교수님, 이게 딜레마인데 박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안철수 전 대표가 당대표 나가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이미 출마 선언했는데 지금 다시 어떻게 백하는 게 맞습니까? 이미 이제 엎어진 물이고요. 얼만큼 담느냐가 전 중요하다고 봅니다. 방금 우리 김 교수께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 국민의당이 정말 심각한 논쟁을 해야 돼요. 왜 정당을 꾸려가느냐? 내년 대선 때, 내년 지방선거 때 무엇을 주장할 것이냐? 지금 정당으로서 어떤 필요성, 정체성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잠깐 우리가 이제 국민의당의 그 과거를 보면요. 갑작스럽게 4.13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 패권주의는 안 된다 해서 튀어나왔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선전을 했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바로 대선이 있어가지고 탄핵 때문에 대선을 빨리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손학규 후보를 끌어들여서 어쨌든 안철수 후보도 만들어졌습니다. 즉 안철수의 국민의당을 급조해서 계속 만들어 와서 나름대로 선전을 했지만 마지막에는 상상 이상으로 큰 대패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당이 망신창이 됐고 또 각종 사건에 휘말렸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전당대회가 8월 27일이죠. 국민의당이 한 번은 진짜 이념적으로 한번 이야기해보자. 중도냐 보수냐 라는 이야기도 해야 되고 과연 호남 정당이냐 아니냐. 그리고 그 다음에 홀로 갈 것이냐 아니면 그 다음에 바른정당 뭐 이런 정당을 연대를 하고 지방선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비전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제 불행하게도 이번 선거는 별로 좋지 않은 전당대회가 될 거예요. 벌써 이야기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도 하나의 국민의당의 현재의 모습이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예를 들을 때마다 별로 좋은 예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만은 과거에 소련에서 그 볼셰비키, 멘셰비키가 서로 막 정당 안에서 논쟁을 해가지고 한쪽이 이겨서 집권을 하고 뭐 그런 과정까지 갑니다. 정당이 그런 거거든요. 지금 누구 나오지 마라 뭐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심각하게 논쟁을 해서 왜 국민의당이 필요한가라는 결론이 나오는 계기로 이제 삼을 수밖에 없다. 뭐 그렇게 봅니다. 성장통을 이걸 삼아라, 바꿔라. 뭐 성장통이 되면 아주 좋겠지만 지금 이참에 그냥 모든 걸 다 꺼내놓고 테이블에서 한번 철저하게 해서 나갈 사람 다 나가라. 뭐 그런 것까지 가야 된다는 건데 정성희 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안철수 의원이 이번에 이 당대표 출마하는 거는 저는 잘못했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끝났어요. 이게 이미 출마한 사람을 우리나라에서 주저앉을, 여론의 압박으로 주저앉힐 거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왕 이렇게 된 거는 그야말로 이념과 노선으로 승부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민의당이 도대체 어떤 정당이냐 궁금하잖아요. 정말 더불어민주당의 우당인가, 친구 정당인가, 또 어떤 때는 야당인가. 민주당도 되게 궁금해하더라고요. 되게 물어보고 또 와. 너 아예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랑 합당해. 그런 얘기도 있고 서로 이제 바른정당이랑 또 합당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지금 중구난방 아니겠습니까? 이 기회에 이념과 노선을 두고서 해서 승부를 보는 거죠. 그리고 안철수 대표 분명한 거는 이번에 결선 투표 50% 아까 받지 못하면은 사실은 뭐 정동영 천정배 단일화 때문에 못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은 이거에 정책을 걸었어요. 저는 사실 지난번에 그 대선 후보에 출마하면서 본인이 국회의원직을 걸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정말 불태전의 각오로 임하겠다고 해서 그때 정치설명을 걸었구나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전교 1등이 전교 1등 못하면 전교 1등 될 때까지 하는 그런 성향이 좀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전교 1등을 해본 사람이 대통령이 이제 후보에 떨어지고 나니까 저는 조금 이렇게 자숙의 기간이 다른 사람처럼 좀 길 줄 알았는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나왔어요. 근데 이번이야말로 본인이 정치 생명을 걸었다고 생각하면은 지켜봐야죠.